네, 부평구 먼저 구 특징을 좀 볼까요? 구 특징을 보면 지금 부평구의 인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48만 8,683명. 이게 중요합니다. 48만 8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저 중에서 남성이 24만 1,313명이고 여성이 24만 7,370명이었습니다. 70명이네요. 맞죠? 예. 전체 인천시 인구의 한 16.61%가 지금 부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올해 예산의 총액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4.5%가 증가했던데 1조 91억 8,797만 원이었습니다. 역대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을 봤더니 진보 계열 쪽의 구청장이 5번이 당선이 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2번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부평은 보수가 당선되기는 지금까지는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부평구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구청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이렇게 좀 한 발짝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부평구 얘기인데 민주당, 중앙당의 그 흐름을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혁신안을 만들고 있어요. 정치 혁신안. 근데 여기에 골자가 같은 지역에 3번의 연임을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의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인가요? 169명 가운데 25%인 43명이 3선 의원입니다. 이 중에 동일 지역 선거구,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서 3번 이상 당선된 분만 봐도 16분입니다. 이 혁신안이 통과되면 16분은 다음 선거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 이제 의원 논란이 일부에 있긴 합니다. 16번 의원들은 상당히 좀 이 내용 혁신안이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거든요. 잘 닦아온 지역인데 여기에 나가면 좀 손쉽게 당선이 돼서 금배지를 또 달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혁신안을 만드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 헌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사유가 일부 제한된 것은 맞지만 해당 제도의 실행으로 얻는 실익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자체장, 우리가 기초단체장들은 3선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제한을 했고 이런 그 선수 제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곳이 좀 여러 곳이 있나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법정에서도 위헌 논란은 헌재에서도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다만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인데 통과가 되실 때 이런 민주당의 혁신안이 통과되실 때 이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 부평이요. 홍영표 의원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지금 4선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만 나왔습니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되면 홍영표 의원은 지역을 바꾸든 아니면 체급을 바꾸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혁신안,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혁신안이 통과가 될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지지율이 뭐 그 바닥에서 기고 있다면 이런 얘기 나와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RN서치가 조사한 결과고요. 7.4%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는 이런 것도 또 감안하셔야 돼요. 박남춘 현 시장의 지지율이 우세를 이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보다 계속 열등해서 이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게 된다면 제 대타론이 부각이 될 거고, 그때 민주당 쪽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누구지? 들여다보면 현 여론조사를 보면 그 중에서 박남춘 시장을 뺀 나머지 중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홍영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3.5차 범위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아랜서 지역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여기에는 구청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이 향후의 움직임,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한번 다시 자막 갖다 볼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동차 산업 쇠퇴, 상권 변화, 인구 감소 책임론 공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평은 우리 그 전에 인천의 또 다른, 인천과 동일하면서도 같은 행정구역이 있으면서도 다른 그런 행정구역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부평 자체적인 경제권을 가질 만큼의 여기는 독단적인 도시다. 이런 도시로 저희가 무슨 어떤 행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자동차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주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던 거대 도시였던 것으로 이렇게 부평은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평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요. 골포천 생태화천 복원 사업, 그 다음에 부평 미군기지 반환 사업,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그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또 더해서 북의 산곡, 청천 십정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 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B가 개통될 경우 부평역이 환승센터가 들었을 경우에 주변의 상권 변화,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청장. 또 하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만 인구로서 도시가 완전히 성장을 해갔는데 이게 붕괴가 됐거든요. 어떻게 붕괴가 됐냐면 자막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인구 변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에 54만이었습니다. 저기가 부평구가 54만. 그리고 2018년도에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2만 9,412명, 2019년에 51만 6,478명까지 갔는데 2020년부터 인구가 50만의 턱걸이를 시작을 하더니 작년에 결국 48만 8,683명으로 50만 명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 50만 명의 인구 붕괴가 올해도 이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선 행정 조직의 변화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에는 부구청장의 직급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는 부구청장이 직급이 2급입니다. 지방 이사관입니다. 인천시의 지방 이사관 자리에 있는 고위직은 부시장, 의회 사무처장이 그런가요?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장 이 정도 2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지방 이사관급의 직급을 3급인 지방 부이사관으로 한 단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급할 수 있는 한 자리, 고위직 한 자리가 줄게 되는 거죠. 이 고위직의 한 자리는 피라미드 같아서 밑으로 보면은 또 여러 자리에 연계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현재 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총무국, 경제국 이렇게 국이 있잖아요. 구청에. 여기에서 현재 부평이 6개 국인가, 그런데 이거를 5개 국으로 한 국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이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는 우선 행정 조직에서부터 이렇게 큰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 봐서는 지금 저렇게 많이 줄었죠. 48만이 됐기 때문에 당장 올해 50만 넘기기가 수월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2023년 이 시행안을 조직 개편안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2019년부터 인구가 많이 줄기 시작했나요? 2019년부터 이 기간의 구청장을 보면 5대 6회, 그러니까 5회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7회 지방선거가 자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구청장이 됐습니다. 4회 그 앞서서는 3회, 4회는 한나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구청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책임 공방을 놓고 이번 선거전에서 이 불을 뿜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한번 더 보실게요. 한국 GM 등 산업체 근로자의 표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리 GM이 생산량이 줄고 여기에서 그 전에 대우가 생산하는 건 양에 많이 못 미치고 수출이 준다 하더라도 GM과 관련된 근로자는 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또 협력업체와 관련돼서 계산하면 훨씬 많지요. 기업체가 부평에 있는 기업체가 소기업까지 합하면 대기업 3곳을 포함해서 1,429군데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기업체가 차지하는 산업단지나 기업체의 그 면적이 구청 면적의 17%가 기업체, 산업체 그런 관계된 시설입니다. 이 엄청난 면적을 기업체가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을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부평에 거주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를 만들거나 흐름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숫자고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근로자들의 표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번 자막 올려보시죠. 당내 후보 결정에 대선 결과 직접 영향 이랬는데 3월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안 받는 지자체 선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평도 특히 그 영향권 안에서 집중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긴 정당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다 그러면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요. 현행대로.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진 쪽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할 거고 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의 방식도 당원보다는 국민 경선 100%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더 가까운 후보자를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에 부평의 민주당 대선에 질 경우 국회의원, 구청장 다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도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평구의 규모하고 그리고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후보자 전체 우선 지금 거론되는 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임스 피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자, 전체 명단 한번 올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가나다 순으로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안 하면요 맨날 현직 구청장들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보자들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리은 순으로 해봤는데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임지훈 인천시 의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이렇게 3분을 저희가 유력 현재 움직이는 분으로 진단을 했고요.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많습니다. 손철운 전 인천시 의원,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이익성 부평구의 부의장, 조건도 전 한국GM 부사장, 최용복 부평구의원 이렇게 5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명씩 면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의원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현재 인천시의 의장 맡고 있고요. 이분께서 의정활동 시작한 거는 1998년이니까 제3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평구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5대 6대 구의원 했고요. 또 부평구 의회 의장을 지냈으니까 이 지역민들하고는 상당히 좀 인식이 지지도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부평구 의장 지냈고 현재 인천시의회 의장입니다. 다음 임지훈 의원 사진입니다. 이분도 2010년 6대 부평구의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 부평구의 의원으로 활동을 했다가 7대에서 재선이 되는데 이때 부평구의 의장을 지냈죠. 신인호 의장과 공통점이라면 같은 부평구의 의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 통해서 8대 인천시 의원에 당선돼서 현재 지금 활동 중에 있고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분은 이제 시의원이고요. 현직 시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청장 후보로 지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요. 차준택 현 구청장입니다. 차준택 현 구청장. 이분 바로 구청장 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을 거쳤다가 원래 2006년도 열린우리당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2010년도에 낙선한 뒤에 2010년도에 인천시의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을 지냈죠. 그리고 2018년도에 구청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현직 지금 부청장 현역 구청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시의원을 지냈고 구청장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도 됐고 당선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경합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 홍영표 의원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선의 결과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이익성 후보 있나요? 이익성 후보 사진 올려주시죠. 가나다 순입니까? 네, 가나다 순임은 손철훈 후보죠. 예, 손철훈 후보. 제가 이익성 후보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실수했나 보다. 신철훈 의원 전 인천시 의원이고요. 5대 6대 부평구 의원을 지냈습니다. 5대 6대 그리고 7대 때 인천시 의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구의원과 시의원 경험을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 선거에서는 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홍 의원인가요? 예, 유재홍 전 시의원입니다. 사진상 봐도 젊게 보이는데 이분이 관심을 받았던 거는 40대 젊은 정치인 세대 교체하겠다 이래서 관심을 받았던 분이고요. 2010년도에 인천시 의원 선거 나왔다가 이때는 낙선을 합니다. 그랬다가 4년 뒤에 7대 때 재도전해서 당선이 돼서 시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바로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유섭 전 국회의원과 본선 진출을 위한 경합을 벌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때 그리 큰 차는 아닌데 하여튼 경선에서 졌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본경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유재홍 전 시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성 부의장인가요? 네, 이익성 부의장. 지금 부평구의 부의장을 지내고 있고요. 원래 조진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 4대
부평구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 정치계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5대 7대를 거쳐 현재 8대니까 사선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사선 의원이고요. 부의장만 그 가운데 3번을 지냈습니다. 부의장은 3번을 지낸 분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은 기초의회가 됐건 광역의회가 됐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지방의회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이렇게 대면 접촉을 늘려왔다고 하면 이분만 유일하게 지방의회 출신이 아닙니다. 네, 조건도 전 한국GM 부사장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인천체육고등학교 축구 선수죠. 체육고등학교를 거쳐서 명지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 코레일 할렐루야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 또 인천시 축구협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한국 GM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노무 인력 부분의 임원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지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이고 관심을 받다 보니 19대 총선 그리고 그동안 재선거에서도 출마설이 계속 이어져 와 있던 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마를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갑과 을로 이 선거구를 나누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을의 출마 예정 지금 후보자들은 좀 사이가 좀 두 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단일화 이런 얘기하거나 하면 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분위기라고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갑은 끝까지 경선을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상황은 민주당보다는 더 치열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부평구 한 분이 빠졌네요. 네, 최용복 의원 현 의원이신데 그냥 끝냈으면 굉장히 서운할 뻔했습니다. 최용복 부평구의 의원이시고 지금 행정복지위원장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도 만만치 않죠. 5대 7대 구의원 거쳤고 지금 현역이시니까 3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평의 토박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 출마 의지도 무척 강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도 이제 그 을구 출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을구 출신들 간의 관계는 갑구보다는 상당히 의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서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진보 진영 쪽에서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전혀 당선이 안 됐던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회에 걸쳐 2번에 걸쳐서는 그분들이 정권을 지방 행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갖고겠다 이런 또 의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계양, 나머지 이제 서구, 강화, 옹진, 동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정보를 보내주신 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고 계신 그 시청자 계시다면 구독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좋은 프로로 답변을 해드리고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